뜨거운 토크 틱톡. 요즘 해외 어딜 가든 K컬처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 뉴욕에선 어떨까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세계를 점령한 K-팝 데몬 헌터스 인기는 뉴욕에서도 정말 뜨겁습니다. 현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캐대언을 5번 봤다, 7번 봤다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캐대언이 얼마 전 뉴욕의 밤하늘을 밝혔는데요.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불빛이 캐대언에 나오는 노래인 골든에 맞춰서 점등됐기 때문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평소에 그날의 특별한 의미나 이벤트를 담아서 색깔을 반영해서 불빛을 밝히거든요. 독립기념일에 미국 국기 색깔로 밝히고 할로윈데이에는 호박 색깔로 밝히고 이런 식인데요. 얼마 전 주인공은 캐대언이었습니다. 요즘 뉴욕에는 캐대언 노래를 부르면서 뉴욕 투어를 할 수 있는 싱얼롱 2층 투어버스까지 등장했어요. 저는 지금 맨하튼의 파리극장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K-팝 데몬 헌터스 공부와 풍화홍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파리극장이라는 곳은 맨하튼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영화관인데요. 194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70년이 넘었는데 주로 인디 영화, 예술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던 곳이고 북미 지역의 역사적인 곳인데 돈이 안 되는 작품을 위주로 상영을 하다 보니까는 10몇 년 전에 경영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거를 샀고 그래서 지금은 영화사가 아닌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이곳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파리 영화관이고요. 지금 영화 상영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이날 영화관 입구에는 팬들을 위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 모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떼창을 하다못해서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관객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노래 가사뿐만 아니고 대사까지 외워서 완벽히 따라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한국에 푹 빠진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한국을 어떻게 느낄까 생각하니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K컬처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K뷰티입니다. 오늘 특별히 K뷰티 관련 행사가 뉴욕 맨하튼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 현장을 여러분께 직접 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인데요. 한국 정부가 소유한 우리 건물입니다. 밖에서도 태극기와 강익준 작가님의 한글벽이 눈에 확 들어오죠. 최근에 새로 지어서 굉장히 멋진 건물이에요. 이날 행사는 K뷰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현지의 유명 패션 잡지 뷰티 에디터들 또 뉴욕의 VIP들만 먼저 초대된 프리뷰 행사였는데요. 관심들이 정말 뜨거웠어요. I love K-beauty because I think the market is very innovative and I'm also obsessed. I feel like it's a lot more innovative than like what is in the US. Like I feel like in the US a lot of the times they're trying to copy what's already out there, but with K-beauty I find that there's a lot more innovation and a lot more uniqueness to each brand. 올해는 K-뷰티가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K-뷰티를 K-컬처의 틀 안에서 감안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도 보였는데요. 바로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가는 곳이자 세계 3대 미술관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맥스 홀라인 관장님이었습니다. 뉴욕 한글문화원에는 어느 나라 말로든 메시지를 쓰면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미디어월에 띄워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홀라인 관장님이 뭐라고 썼나 봤더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다음날부터 바로 일반인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토요일 하루 동안 방문을 사전 예약한 인원이 무려 5,000명이 넘었대요.
있는데요. 주최 측도 놀라서 기다려도 입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여러 번 했다는데 그럼에도 관심이 너무 커서 토요일 문도 열기 전부터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뉴요커들이 의자까지 들고 와서 몇 블록에 걸쳐서 입장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한국의 올리브영에 해당하는 미국 세포라 매장에 가면 한국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직 뉴요커들은 K-뷰티에 많이 목마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스포츠의 나라인데요. 요즘은 경기장에서도 한국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테니스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 US 오픈 경기장입니다. US 오픈은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예선 기간을 팬위크라고 해서 누구나 입장해서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티켓을 사지 않고도 예선 경기도 볼 수 있고 US 오픈 현장에서만 파는 특별한 칵테일과 음식도 즐길 수 있는데요. 선수들의 사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난데없이 닭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단어도 보이는데요. 맨하튼의 한 인기 K치킨집이 US 오픈 행사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 바로 옆엔 K 바베큐 집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아시안 푸드 하면 보통 중식 아니면 일식을 떠올렸는데 이번 US 오픈 행사장에 갔더니 중식은 아예 없었고요. 일식도 퓨전 스타일 하나 정도 있었고 오히려 K 푸드는 2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야구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뉴욕 양키스와 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야구팀인 뉴욕 매츠의 홈 경기장 시티필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곳에 한글 모자가 등장했어요. 원래는 왼쪽이 가장 시그니처 모델인 매츠 공식 야구 모자인데요. 이걸 그대로 한글 로고로 바꾼 공식 모자가 팔리고 있는 거죠. Is this popular? Like people like it? When it came out, they sold out. That's like there's restock and now there's the black ones. Cause like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을 만날 수 있어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들이 알려지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동아일보 채널의 유럽 특파원 유근영입니다. 오늘은 파리가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에선 지금 K-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요. K-한류, K-드라마, K-뷰티, K-식품까지 K-컬처와 관련된 모든 문화들이 총망라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사람들의 K-한류 사랑 직접 면밀하게 취재해보고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K-엑스포가 열리는 장소 중 하나인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테르 예술센터입니다. 박람회 시작 3시간 전부터 3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한 바퀴 삥 둘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디가 시작점일지 모를 정도로 줄을 벌써 서고 있습니다. 박람회에는 스페인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 그리고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K-컬처 팬들로 북적였는데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박람회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I've been into K-pop because she showed me BTS getting into new groups lately, and I enjoy a lot of K-pop culture and K-culture in general. K-beauty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personally.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테르 예술센터와 리우 호텔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All About K-스타일이라는 주제로 K-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뷰티, 무엇보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K-엑스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3년 태국을 시작으로 지난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올해 8월 캐나다에 이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사흘 동안 약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135만 달러, 원화로 약 19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K-엑스포 스페인은 올해 한국 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스페인은 유럽과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로 손꼽히죠.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설명할 때 꼭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스페인에서 과연 인기가 있어? 이런 질문인데 그만큼 이번 엑스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베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미권과 유럽과는 또 다른 시장인데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사용자가 약 6억 명에 달하는 만큼 이베로 아메리카와 중남미 지역은 매력적인 시장이죠. 이번 K-엑스포가 스페인을 넘어 중남미 지역까지 본격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뜨거웠던 엑스포 현장, 저와 함께 보고 듣고 한번 느껴보시죠.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그 인기는 스페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팝 디제잉과 함께한 스페인 K-팝 커버 댄스 그룹 공연에서 현장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캐대한 OST에 맞춰 춤을 선보이자 현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되더라고요. K-팝이 흘러나오면 그 자리는 바로 댄스 무대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는 노래도 있었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물론이고 마치 짠 듯이 춤을 함께 추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춤을 못 추는 사람들도 K-팝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댄스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모습에 저도 흥이 나더라고요. 춤 실력을 뽐냈으니 이제 가창 실력도 한번 볼까요? 한국식 노래방에서 쾌대한 OST를 열창하며 탬버린을 흔드는 모습이 한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품 속에 나오는 OST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K-드라마 OST 콘서트는 새벽부터 대기 행렬이 상당했습니다. 현지 아티스트가 BTS 노래를 열창하고 골든을 부를 때는 떼창도 상당했습니다. 홍이삭, 벤, 최유리 등 우리 아티스트들이 직접 스페인 현지를 방문해 라이브를 선보였고 K-드라마의 감동이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OST 콘서트 외에도 한국과 스페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트리오의 재즈 무대도 있었는데요. 특히 아리랑을 재즈로 편곡해 큰 박수를 받았고 여수 밤바다, 제주도의 푸른밤 등 한국 관광지와 연결된 곡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AI,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AI K-팝 댄스 배틀 머신인 스텝핀 체험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K-팝 팬들이 댄스 실력을 뽐냈는데요. 스페인 10대 소녀들이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자 화면에는 perfect, good 같은 칭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때 전국 오락실에서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던 DDR 기억나시죠? DDR은 단순히 발판에 댄스를 맞추는 것만으로 리듬감을 평가했는데 이 스텝핀은 모션 트래킹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춤 동작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정량 평가했고요. 춤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승자를 뽑았습니다. I think it's really good. You can notice how the dance are, and it is really good to practice.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 슈퍼스타 체험관에는 많은 K-팝 팬들이 몰렸습니다. 슈퍼스타는 K-팝 음악과 이미지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면 점수를 쌓으면서 아이돌 포토카드와 같은 상품을 주는 리듬 게임인데요. 요즘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팬들도 있었어요. I get my friends their favorite bias photo cards. 그동안 한국 문화 하면 K 콘텐츠에 집중하는 현상이 강했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서는 단순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융합이 화두였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K-푸드, K-뷰티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세계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는 전략이죠. 그 중에 저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K-뷰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퍼스널 컬러와 피부 진단, 그리고 메이크업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직접 방문해보니 생각과 달리 남성 관광객들 도 많았습니다. Because I like Korean culture, it's for this. I come today with my friends to see the exposition and to see the Korean cosmetic, everything. Collagen, like a mask, and because I see like Korean skin, it's very nice.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색상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는 퍼스널 컬러 상담을 받아봤는데 좀 채도가 낮은 밝은 옷을 입으라네요. 캐대언에서 헌트릭스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컵라면과 야식으로 먹었던 순대, 김밥 등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K-푸드관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는데요. 유명 셰프인 박준호 셰프가 진행하는 쿠킹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한식을 결합한 김부각 파스타를 직접 시식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소한 김부각에 살짝 변화를 주니까 정말 스페인식 에피타이저가 따로 없었어요. 해외 관람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퓨전 음식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음식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오미자차를 발견하고 좋아했던 관람객도 있더라고요. When I went to Korea, I fell in love with the omija tea, and it's really refreshing. It was something new for me, and I love the omija tea.
이외에도 한국에 직접 오지 못해 아쉬운 관람객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광화문과 같은 한국의 유명 장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스티커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 국립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뮤주관도 열렸는데요. 우리의 문화유산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상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캐대언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페인 K-엑스포 재밌으셨나요? 엑스포를 둘러보는 내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니까 한국인인 저도 많이 반겨주더라고요. K-엑스포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올해 마지막 행사를 다시 엽니다. 단순히 한국을 알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컬처가 산업적 무기로 자리 잡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스토리와 유럽의 생생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브아. 볶음면에 짜장라면까지 화려한 라인업의 한국 라면들, 소주는 물론 파스타 등 다양한 즉석식품들이 중국의 대형마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간편식 K푸드의 활약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간편식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회사 로고나 음식 사진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죠? 맞습니다. 모두 한국 제품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이후로 전 세계에서 K-푸드의 인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한국의 맛은 만리장성을 뚫고 중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푸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칭따오에서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산둥성 칭따오의 최대 쇼핑몰인 완상청에 다녀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차려진 K 홍보관은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국 식품, 한국 라면과 과자, 커피 등을 진열해 놓은 부스에서는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한국 식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식품을 경품으로 주는 자동 판매기에도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같은 쇼핑몰에 있는 대형 식품 코너에서도 한국 식품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인기가 있는 바나나 우유는 물론 김치찌개, 파스타까지 한국 식품 기업들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칭따오가 속해 있는 산둥성은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지방성이죠. 자연스럽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았습니다. 식품 기업 가운데서도 농심과 CJ 등이 한한령 여파를 이겨내고 아직까지 칭따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심 칭따오 공장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는 라면 스프나 농축 조미료 원료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계약 재배로 칭따오 인근에서 키운 파를 분쇄하는 날이었는데요. 공장 전체가 진한 파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들어진 스프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진 뒤 라면 완제품이 됩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올해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도 시작됐습니다. 이달 초 1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국내 식품, 패션, 유통업계의 중국 시장 공략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 최전선에 한국 간편식이 있는데요. 풀무원의 냉동김밥은 중국에서 가장 핫한 창고형 마트 샘스클럽에 입점해 있습니다. 풀무원은 당초 두부나 만두, 면류 등을 주로 생산해 왔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큰 인기를 누리자 발빠르게 중국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300만 줄이 넘게 팔렸습니다. CJ 비비고는 주먹밥과 떡볶이, 호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한 만두와 파스타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도 한국처럼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간편식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국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한국 간편식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시식해 보려고 오늘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냉동김밥인데요. 냉동김밥은 포장지를 씌운 채로 양쪽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 정도 돌리면 됩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은 한국 분식집에서 먹는 참치김밥이랑 거의 똑같고요. 냉동 상태에서 녹여서 먹는데도 참치랑 채소 등 김밥 속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인데요. 빨간 색깔만 봐도 침샘이 돋는데요. 색깔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맵지는 않고요. 대신 외국인들 입맛을 고려해서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을 더한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맵기도 하고요. 네.
간편식뿐만 아니라 한국 소주도 중국에서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과일 소주입니다.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중국에서 팔리는 소주 10병 중 9병은 과일 향이 첨가된 소주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독한 술을 즐기지 않아서 고량주, 즉 바이주 시장이 고전한다는 기사가 많았잖아요. 대신 도수가 낮고 쓴맛이 덜한 한국의 과일 소주를 찾는 셈이죠. 중국 SNS에는 맥주나 탄산음료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는 한국 고유의 맛도 중요하지만 역시 K 콘텐츠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겠죠. K-드라마나 영화의 인기로 한국 자체가 브랜드화되면서 K푸드 역시 그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만두 같은 제품도 한국 식품 기업의 제품을 많이 찾는 이유는 한국 기업에서 만든 상품이라면 믿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국내 인기 그룹 세븐틴의 중국인 멤버 D8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는데요. 자국 출신 가수라 거부감이 적고 중국 현지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최근에는 역시 중국 멤버가 포함된 여성 아이돌 그룹 에스파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했습니다. CJ 역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세븐틴을 모델로 발탁해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식품 기업들은 한한령의 실질적인 해제 소식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순식간에 유행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었을 당시 주인공 전지현이 극중에서 즐겨 먹던 치맥도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발맞춰 BBQ나 교촌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한한령과 코로나로 주춤했던 중국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장벽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라면은 한 봉지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국내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지만요. 중국 라면 브랜드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고급화나 차별화된 맛을 주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나 분식이 중국의 마트를 휩쓰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더 재밌고 유익한 중국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